네, 글로벌 투자에 있어서 포트폴리오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타증권 글로벌 인베스트먼트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이제 나스닥만 나홀로 상승 마감이 됐습니다. 네. 한편으로 지금 미국 주식 투자 상당히 지금 어려움 겪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네. 어떤 부분부터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까요? 네. 자, 어쨌든 나스닥이 10,000포인트를 뚫기도 했었으니까 네, 우선 지금 시장에 대해서 한번 좀 짚어보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나스닥이 1만 포인트 돌파를 했었고 또 10,000포인트 이상에서 종가를 마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그 다음 날 증시가 폭락을 했었고 그렇죠. 또 다우존스 뭐 거의 7%, 중소형주 7% 이렇게 폭락하는 모습 보여주기도 했었고 네. 또 빅스 지수는 뭐 거의 42.58이니까 뭐 20대 중반에서 거의 더블 정도로 네. 상승하는 모습 보여줬었습니다. 자, 이렇게 또 폭락하고 나서 한국 증시도 월요일 날뭐 기억하시겠지만 코스피가 5%, 뭐 나스닥이 코스닥이 7% 이렇게 빠지는 네. 모습까지 보여줬었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지금 미국을 재현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지난 3월 달에 계속 폭락이 일어났던 시기를 재현하는 것 같이 보이다 보니까 다들 좀 네. 많이 걱정들을 하십니다. 그렇죠. 네. 근데 월요일 조정이 일어났었을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는 이번 하락장이 정말 좋은 투자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어디에다 투자해야 되는지가 정말 중요해지는 시기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펀더멘탈을 좀 들여다보면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조금 조정이 필요했었던 이유를 좀 보시면은요. 네. 지금 2020년의 이 ROE 전망치 자기자본 수익률을 가지고 시장의 상승 여력을 구해 보면 네. S&P나 러셀 2000이나 다우는 상승 여력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2020년의 경기 회복이 어려워진다, 네. 어렵다라는 가정을 가지고 2020년의 이익이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계속 이어진다라는 가정을 했었을 때는 저런 숫자가 나오기 때문에 좀 조정이 필요한 시기였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사실 2020년의 이익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겠죠. 경기가 뭐 코로나19 사태가 있지만 네. 그래도 이 정도의 유동성을 부여를 하면 내년 내후년에 ROE가 상승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그런 ROE를 가지고 다시 숫자를 계산해 보면 네. 여기 보시면 이제 S&P는 마이너스 9.8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적정 가치가 내년 내후년을 반영시키면 약 한 3,400이 나옵니다. 그래서 네. 가장 지금 상승 여력이 낮은 S&P도 이렇게 상승 여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말씀드리지만 경기 회복을 감안하신다면 지금이 투자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사야 되는 건 맞는데 업종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고요. 이런 변동성을 좀 잘 이용하셔서 투자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코로나 사태 터지고 난 다음에 완전 패러다임 시프트가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상승 여력으로 봤을 때 어느 쪽에 투자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이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네. 지금 엄청난 유동성이 부여됐습니다. 그래서 이 유동성이 어디론가는 흘러갈 텐데, 네. 뭐 지금 한국으로 따지면 부동산이냐 주식이냐 뭐 똑같은 그렇죠. 얘기죠. 네. 그래서 이번 지금 투자 기회를 삼아야 되는데 어디에 투자를 하지 말아야 될지,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될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선 투자하지 말아야 될 쪽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요즘에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시는 말씀에 좀 반대로 가면 되는 것 같습니다. 아. 계속적으로 얘기하지만 네. 항공주 투자가 버핏이 항공주를 팔았다는 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했지만 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투자를 경계해야 되는 분야는 항공사, 크루즈 회사, 여행사, 호텔, 셰일가스 회사. 자, 이 회사들이 왜 문제가 될 수 있냐면 방금도 나왔던 뉴스가 헐츠. 네, 허츠 글로벌. 무슨 얘기냐면 이 회사들이 경기가 회복되면서 네. 매출이 늘어나긴 할 겁니다. 다시. 근데 문제는 옛날에 100이었다면 네. 50까지밖에 못 간다는 거죠. 그만큼 구조의 변화가 생긴다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유상증자나 감자를 해야 되고 네. 이것이 이 주가를 희석시킨다는 거죠. 아. 그래서 지금 과거의 시티그룹을 좀 보시면 네. 2008년도에 가장 대표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했던 그룹이죠. 네, 그렇죠. 근데 시티그룹을 10년간 주가를 보면 700% 상승한 것이니까 네. 워런 버핏이 틀렸고 트럼프 대통령이 맞다 항공주로
말씀을 드리자면 네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 주가는 바닥 대비해서 본 거고요. 더 옛날로 돌아가서 네. 고점 대비해서 한번 보시면은 주가가 지금 아직도 거의 10분의 2 수준입니다. 이제 나올 예, 거예요? 예, 나오고 예. 있네요. 네. 올라오긴 했지만 이제 저렇게. 이렇게 위험하다는 거죠. 아. 왜냐하면 증자를 하게 되면 그런 위험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주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은 투자를 하실 때 있어서 이런 업종들 매출이 100% 회복하기 어려울 것 같은 그리고 또 꼭 증자가 필요한 구조조정이 필요한 업종에 대해서는 투자를 정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저 그림 같은 경우는 정말 엄청나거든요, 사실은. 네. 네. 저런 흐름이 이제 항공주나 이런 쪽에도 적용이 될 수 충분히 있다.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네. 허르츠가 증자 얘기가 딱 나오니까 거래가 안 되고 주가가 8%씩 빠지고 이런 모습이 네. 나오는 이유는 저렇게 이 현재 기존 주주들이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반대로 지금은 투자를 하셔야 되는 업종들이 있는데 그 업종들은 앞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매출이 2배, 3배 이렇게 늘어날 회사들 네. 그런 회사들이 중요한데요. 그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경제 변화, 산업 변화가 일어나죠. 뭐 온라인 디지털화, 이동 제한, 뭐 또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이 온라인 홈스쿨링 교육이라든지 또 재택근무가 확대되는 부분들이 생길 거고요. 또 원격 진료 같은 부분도 생기게 됩니다.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이런 산업들을 서포트하는 업종들이 당연히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것이고요. 4차 산업혁명 관련된 기업들이 중요하다라고 정말 여러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전기차라든지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5G, 뭐 AI, 반도체, 전자결제, 데이터 마이닝, 클라우드 산업, 이커머스, 바이오 산업체 이런 산업들은 네. 앞으로 매출이 정말로 많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매수는 이런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업종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잘 해봤는데 지금 시장 상황을 살펴봤을 때 사실 지금 미국의 조정을 연준이 받쳐줬다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자, 연준이 회사채를 매입하겠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자마자 시장은 정말로 완전히 반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일부는 유동성이 이렇게 부여돼도 미국의 10년 장기 국채 금리가 빠르게 올라갈 거기 때문에 아마도 좀 조정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10년 국채 금리도 상승은 할 수는 있으나 네. 1% 이상으로 올라가기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약간 0.9%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왔다가 지금 한 0.7 정도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금리가 유지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핵심은 물가 상승률이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자, 물가 상승률을 보시면은 과거에 거의 바닥 수준하고 큰 차이가 없어요. 지금 현재 보시면은 실질 물가 상승률, 근원 물가 상승률이 약 1% 수준보다 약간 넘는 정도. 그리고 그냥 물가 상승률은 뭐 상당히 낮은 수준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자, 이런 수준을 감안했었을 때는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렇게 물가가 낮게 유지가 되고 금리가 낮게 유지가 된다 그러면 네.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성장주 투자가 유효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경기 상황을 살펴봤다라면 사실 물가에도 영향을 가장 많이 주는 것이 또 유가 아니겠습니까? 유가 흐름은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자, 유가에 대해서는 2015년, 16년 때 우리가 이제 셰일가스 혁명이라고 해서 패러다임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것이 유가를 낮춰주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였는데 이 부분은 공급 관련된 부분이죠. 네. 공급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에 유가를 낮춰준다. 근데 지금 또 패러다임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데요. 유가에 있어서는 무엇이 있냐면 수요에 있습니다. 이 수요라는 것은 결국은 어디서 오느냐? 전기차로 환경에 빠른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이 석유의 수요를 보시면은요, 네. 자동차나 트럭 그리고 또 항공, 선박 이걸 다 더하시면 거의 한 50%가 넘습니다. 자, 그런데 저건 다 가솔린 차들이겠죠. 네. 그 가솔린이 전기차로 전환된다고 가정을 해보시면 그만큼 수요가 크게 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전체 시장 점유율의 20%씩, 30%씩 간다. 뭐 지금은 거의 미미하지만 네. 그런 가정을 하게 되면 그만큼 또 이제는 수요가 감소할 수 있는 부분이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기게 되고요. 유가 추이를 한번 보시면
계속적으로 지금 하향 조정 박스권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판단하기엔 향후에 30에서 40달러 수준의 유가가 형성될 것이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수준의 유가가 유지가 된다. 그러면 계속적으로 유동성을 부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요. 계속적으로 낮은 인플레이션, 낮은 금리 시대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성장주 투자가 중요하다. 또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주 중심의 이제 뭐 나스닥 지수, 나스닥에 대한 상승률은 추가적인 상승률은 어느 정도 될 것이라고 보시는지요? 네. 자, 지금 우리가 과거 두 차례의 붐 사이클 그리고 나서 이제 붕괴를 겪었었는데 가장 고점을 형성했던 시기를 보시면 2000년도 그리고 또 2007년도입니다. 네. 미국 증시로 따지면 네. 그렇죠. 그때를 보시면은 첫 번째 붐 사이클이 있었을 때가 바로 닷컴 버블이고요. 네. 두 번째가 산업재 버블입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이제 버블이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정말 유동성을 많이 부여했기 때문에 이제 시작됐습니다. 그럼 이 유동성이 어디로 흘러 들어갈 것이냐 했을 때 산업재겠습니까? IT겠습니까? 지금은 IT라는 거죠. 그만큼 다시 한 번의 과거 2000년도의 화려한 부활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는 게 중요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장주 투자가 중요하고 또 최근에는 인터넷이 닷컴 버블을 만들었다면 이번에는 사물 인터넷이 버블을 만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의 대표적인 종목들 뭐 아시겠지만 애플이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 넷플릭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빵, 마가 이런 종목들의 상승 여력이 굉장히 크게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네. 자, 그럼 그 종목들을 가장 크게 아우르는 것이 나스닥이고요. 나스닥의 상승 여력을 잴 때는 유동성만 가지고도 보고 또 펀디멘탈을 가지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유동성만 가지고 보면 저희가 계산할 때는 아주 낮게 봤었을 때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한 26% 정도 나온다. 즉 지금 현재의 나스닥 대비해서 한 12,000포인트는 돌파할 것 같다. 지금 9,900포인트니까. 네, 그렇죠. 네. 그리고 또 높게 보면 네. 70%도 상승 가능하다. 즉 뭐 16,000포인트를 돌파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드립니다. 자, 이 부분은 유동성을 가지고 본 거고요. 네. 그렇지만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것은 적정 가치를 볼 때 잔존 가치 모델을 가지고 펀디멘탈을 가지고 보는 겁니다. 네네. 자, 펀디멘탈을 놓고 보더라도 적정 가치가 12,000이 나오죠. 그리고 나스닥 100 기업들을 보면 네. 더 높은 33%의 상승 여력, 그러니까 12,800이 넘는다라고 나옵니다. 결론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가장 초점을 맞춰야 되는 업종은 바로 IT나 성장주들, 네. 바이오도 포함이 됩니다. 네. 나스닥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안에서 나스닥 100, 더더욱이나 빵이나 마가, 뭐 테슬라 이런 쪽에 초점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간밤 뉴욕 증시에서도 뭐 거의 대형 IT 말씀 주신 빵, 마가 이런 업종들이 또 상승을 해줬는데요. 이렇게 시장 방향성에 대해서 오늘 좀 잡아볼 수 있는 시간이었나 또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유연타증권 유동환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